Y뉴스 뭐 가지고 오셨어요? 오늘도 뭐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제 뭐 박근혜 정부의 실세 중 실세가 최순실 씨라는 거는 국민 모두가 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럼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일했던 참모들이 이제는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거리두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왜 박근혜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길까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왜 떠넘길까? 네. 그들이 누굽니까 여기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조윤선 문화부 장관 뭐 등등인데 안종범 전 수석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 경제인연합회에 모금 지시를 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정경련 이성철 상근 부회장이 처음에는 관련서를 부인했다가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 수석이 지시했다고 진술을 했죠.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수석은 어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재단 기금을 모금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친분 관계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조윤선 문화체육부 장관도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정무수석 재임 11개월 동안 대통령과 한 번도 독대한 적이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직무 대행을 맡고 있는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도 예. 지난해 10월 임명 이후에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도 독대한 적이 없다. 근데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지금 비서실장 대행을 맡았다면은 그 정도로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여야 될 텐데. 역할도 중요하죠. 한 번도 독대한 적이 없다? 조윤선 장관은 지금 장관만 몇 번 하는 겁니까? 이 정부에서. 정무수석 11개월 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그렇죠. 거고. 그 정도 신뢰를 줬던 인물인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더 심각한 건 유일호 전 경제부 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직 현 경제부 총리죠. 예. 국회 답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 상황에 대해서 대면 보고를 한 게 한 달이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제 위기 계속 얘기해 왔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제부 총리도 안 만나고 외교안보 수석도 안 만나고 박근혜 대통령 안보가 중요하다, 경제가 중요하다 그러는데 좀 최순실 씨를 만난 거겠죠? 지금 상황으로 봐선 그렇게밖에 얘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순실 존재에 대해서 아직도 나는 모른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대통령 비서실장 한 게 맞습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예, 네. 예. 이런 상황. 결국 뭐 박근혜 대통령 레임덕이 가속화되면서 이젠 진짜 뭐 배신의 계절이 온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잊혀진 계절이 아니고 배신의 계절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박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 한마디 제대로 안 하던 새누리당에서 대통령의 탈당이 거론되는 걸 보면은 아무래도 배신의 계절이 오긴 온 모양입니다. 그렇죠. 문고리 3인방이나 다른 관계자들도 검찰 조사를 받게 되기면은 아마도 책임 떠넘기기에 여념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요.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정경련 이성철 부회장은 상황이 바뀌면 청와대 지시를 받았다고 번복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검찰 조사에서 대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했다던 주장과 달리 예. 청와대 지시였다고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말들을 바꾸는가? 이제는 대통령 책임이다라고 왜 말들을 바꾸는가? 왜입니까? 첫 번째는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자백을 했기 때문에 이를 뒤집기가 어렵기 때문 아니겠냐는 분석입니다. 스스로 자백, 무슨 자백이요? 박근혜 대통령이 10월 20일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한 얘기 잠시 들어보시죠. 예를 들면 작년 2월 문화체육 활성화를 위해 기업인들을 모신 자리에서 문화융성과 창조경제의 실현을 통한 우리 경제의 대도약을 위해 기업인들의 문화, 체육에 대한 투자 확대를 부탁드린 바가 있고 또한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죠. 그러네요. 이게 10월 20일 날 예, 아니에요? 그리고 10월 25일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도 국가 기밀이 포함된 자료를 건넨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도 잠시 들어보시죠.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 한 중견 법조인은 대통령이 직접 공개적으로 자백을 한 마당에 예. 참모들이나 측근들이 부인하거나 대신 책임을 떠안을 하다가는 범인 은닉죄가 추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박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책임을 떠넘긴다기보다는 이제야 제대로 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보면 이제야 예전부터 했었어야 되는 얘기를 예. 이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두 번째 뭡니까?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 아니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뭐 검찰이나 법무부 장관 등이 이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
규정을 들어서 소추할 수 없어서 수사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지만 자 어제 검찰이 최순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예. 근데 사기 혐의와 직권 남용 공범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그렇죠. 안종범 전 수석에 대해서도 아마 제3자 뇌물 제공 혐의가 아닌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하겠죠. 그러니까 직권남용 공범이라는 건 안종범, 최순실 공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제외되는 거죠. 음흠. 그렇지만 법조계에서는 미르 K재단의 실제 소유주가 유경재단이나 정수재단처럼 박근혜 대통령이고 모금을 지시하고 재벌들에게 돈을 내도록 한 사람도 박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3자 뇌물 제공, 그것도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게 맞다고 말합니다. 이 혐의를 적용하게 되면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박 대통령은 임기를 마치자마자 바로 검찰 소추가 되게 되겠죠. 예. 근데 이게 문제는 검찰이 수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대통령 퇴임 시까지는 아직 1년 4개월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기간 동안 뭐 자료도 폐기되고 잊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버티는 게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서 대통령의 책임을 떠넘기면 일단은 자기들은 빠져나갈 길이 생기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겠죠. 두 번째 이유는 그거고요. 네. 세 번째는 뭡니까? 박근혜 정부의 핵심인 친박계나 청와대 핵심 참모 정부 고위 관료들이 의로 뭉친 게 아니라 이로 뭉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의가 아니라 이란이요? 예, 의리나 뭐 이런 신뢰관계가 아니라 이익. 이익할 때 이. 정치 평론가들은 게마인 샤프트가 아니라 게젤 샤프트로 뭉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건 또 얘기합니다. 무슨 어려운 말입니까? 게마인 샤프트적 집단은 주군에 대한 충성도가 강합니다. 동교동계니 상도동계니 하는 보수 정치나 예. 군사 쿠데타 세력들이 이 해당할 수 있을 게마인 샤프트. 예. 게젤 샤프트 집단은 주군에 대한 충성보다는 개인의 미래에 대한 이익 추구가 강하죠. 이명박 정부나 이명박 정부의 친이계, 예. 박근혜 정부의 친박기가 이에 해당한다고 정치평론가들이 게젤 얘기합니다. 샤프트. 본인의 이익 추구가 더 중요해서 그걸 중심으로 뭉친 집단들 네. 언제라도 배신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네 번째 그렇죠.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언을 하는 충신은 멀리하고 또 쫓아내고 듣기 좋은 말만 하거나 시킨 대로 따르기만 하는 참모들을 중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그래요. 정무수석 11개월 동안 대통령과 한 차례도 독대하지 못했다면 외교안보 수석이 1년 동안 독대를 한 적이 없다면 그 참모들은 자리를 걸고 바른 말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두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본인들이 생각해도 이거 되게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사실 자리만 지킨 일종의 데코레이션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그런 참모들에게 충성을 바란다는 건 모순 아닐까 하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박근혜 정부에서 찍혀서 쫓겨난 공직자는 최동욱 전 검찰총장,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유진용 전 문화부 장관, 예. 유승민 새누리당 대표, 조응천, 이석수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들은 자기 직무에 충실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 심지어 국기 문란 사범으로 찍혀 쫓겨났으니까요. 그렇죠. 예. 예. 다섯 번째 뭐죠? 다섯 번째는 당연히 자신의 혐의를 줄여보자는 취지에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거리두기를 하는 분석, 그런 분석이고요. 그 분석 똑같이 하신 청취자분 계시네요. 김길곤님. 네. 대통령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건 대통령이 어떤 죄를 지어도 수사할 수 없다고 지금 법무부가 검찰이 말했기 때문 아닐까요? 예.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요. 그런 이유. 예, 야당이 그동안 하야 주장과는 거리를 뒀는데 지금 개각을 계기로 분위기도 바뀌고 있어요. 기류가 상당히 변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아마 임계점이 온 것 같은데 이렇게 할 수 없이 이제 국민의 여론이 하야 쪽으로 몰리고 가니까 야당도 곧 그렇게 아마 당론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Y 권영철 선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